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 시한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접점을 찾기에는 액수 차이가 좀 큰데요.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노동계에서는 당장 10,000원 가까이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사용자 측에서는 3.1% 인상안을 내놓고 있어서 팽팽히 맞선 상황입니다. 노동 전문가시죠. 정의당의 전 심상정 대표를 모시고 이 문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시원섭섭하시죠? 2년 동안 정의당을 대표로서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내려놓으셨습니다. 소회 한 말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시원섭섭해야 하는데 예. 시원하기만 하고 조금도 섭섭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난 2년 동안이 국가로 보나 또 정의당으로 보나 중대한 전환점이었는데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정미 대표가 4기 지도부로 시작을 했는데 예. 소신과 능력을 다 갖춘 대표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전혀 섭섭함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이 심상정 대표께서 정의당을 2년 끌고 오는 동안 진보 정당의 확장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2년 동안 진보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계랄까요? 이런 것들도 체감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 듣고 넘어갈까요? 네, 이제 의석수죠. 예. 6석 가지고 저희가 생각하는 비전과 또 민생 정치를 예. 충분히 국민들에게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 정당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예. 이제 저희 당이 좀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능력을 갖추고 또 집권 대안 세력으로 발돋움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경쟁의 조건도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이 점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단순 다수 대표제로서는 새로운 신생 정당이나 또 진보 정당 같은 이런 그 새로운 세력이 예. 기득권 벽을 뚫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개헌과 맞물리는 선거제도 개편 이제 이런 부분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게 예. 선거제도 개혁이 돼서 예.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 민심 그대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그렇다면 저희 정의당도 이제는 2020년에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제1야당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신 현안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평행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결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최저임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과제가 바로 최저임금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2천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200만 원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최저임금이 많이 억제돼 왔기 때문에 물가 인상폭보다도 실질 노동 소득이 더 밑돌고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고 또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급격한 인상이 주는 긴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그 후유증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건과 체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경제 유발 효과라든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좀 접어두고요. 걱정되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 후유증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를테면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은 결국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일부가 실직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그 이상의 노동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문제를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간의 대립 문제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예. 이것은 그동안의 최저임금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쓴 그 성과, 그 초과이익은 대기업에 지금 집중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가지고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두 가지 방향에서 나와야 된다. 예. 저희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어요. 하나는 사실은 지금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보다도 가맹비, 로열티, 뭐 인테리어 비용, 임대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지원 정책을 내야 되고 또 하나는 대기업의 초과 이윤이 중소기업이나 또 프랜차이즈 대리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원하는 대표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병행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사실은 이 시급 인상분으로 인한 후유증보다는 훨씬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이런 지적이신데. 네, 그리고 이제 이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 노동자도 을이고 중소상공인들도 을이거든요. 예. 을을 관계에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갑을 관계를 교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과 하청업체, 본사와 대리점 관계가 지나치게 불공정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런 불공정 거래에 실질적인 페널티를 적용해서 중소상공인들을 뒷받침해 준다든지 또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그 하청기업이나 가맹점의 최저임금 부담을 지불하도록 한다든지 뭐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매출 원가를 낮춰서 하청 대리점 가맹점의 영업이익을 보장해 주도록 그렇게 정부 정책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해야 되고 또 이 구조를 바꾸는 일은 시일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국회가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되니까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국회가 법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때까지는 고용보험 같은 데서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을과 을이 자금 파이를 놓고 다툴 문제가 아니고 갑과 을의 문제에서 구조적 개혁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런 차원에서 시간적 격차가 있는 동안 이 중소업이나 소상공인 위원들이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근데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최저임금제의 의미를 좀 퇴색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업종 간의 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너무나 최저임금이 낮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정부가 또 대기업이 책임지도록 하는 투트랙의 정책을 가지고 타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지금 실질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최저임금 가이드라인과 또 이것을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으로 방치하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뭐 일각에서는 사실은 최저임금 상승 못지않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제도 개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만 부동산 가격 같은 부분들이 큰 틀에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이제 반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7479번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하게 되면은 물가 상승이 동반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정하게 그 물가 상승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불 능력을 가진 범위 안에서 정부가 관리를 할 것이고 그것이 소비 여력으로
연결이 돼서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로 기여되는 효과가 훨씬 크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의 얘기가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상공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 그래서 요즘에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최저임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놔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현안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청와대 탁현민 의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말씀이죠. 경질 얘기 나왔었는데 청와대에서 경질 결정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예, 이 청와대 이 같은 언급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니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성평등 수치가 세계 최하위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임하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머지않은 시일 내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질문이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어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그 대통령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시고 어떤 제안도 받은 바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집권 여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정당 간에 그 연합 정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이것은 뭐 협치의 틀 안에서도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긴 한 거겠죠. 어떻습니까? 대선 때 이미 그 여소야대 전국에서 다당제 하에서 선진적인 연합 정치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다 공감했던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또 정당 간의 협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 열려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